볼게요. 다시 오늘의 핵심은 뭐라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일단은 그래프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봐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그래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그림이죠. 그지? 우리가 아직 집합을 배우기 전에, 그 다음에 함수의 그 정확한 정의를 하기 전에 그래프라고 하는 건 그냥 그림입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긴 얘를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함수잖아요, 얘들아. 함수. 그러면은 첫 번째, 그냥 2차 식이 있어요. 2차 다항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일단 여기는 이 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얘는 여전히 등식이죠. 그죠? 등식. 그럼 등식은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그렇지. 항등식, 방정식 있다. 그럼 여기는 얘는 항등식일까요? 방정식일까요? 방정식. 그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해들이 존재한다는 소리고, 얘는 문자가 두 개니까 그 해가 순서쌍으로 나오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순서쌍은 좌표평면에서 하나의 점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해를 한 땀 한 땀 내가 좌표평면에다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점을 다 찍어가지고 열심히 찍어가지고 그 점들을 다 모아버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걸 해석했을 때, 여기는 얘를 해석했을 때, 여기 있는 얘는 하나의 순서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값이 얼마일 때 y값이 얼마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얘 첫 번째 해석은 당연히 여기 있는 얘에다가 x에 뭔가를 넣었을 때 y가 얼마 나오나, x가 정해진 다음 y가 하나로 결정될 게 분명하니까 x를 넣었을 때 y가 얼마 나오나, 그래서 x축 x값이 얼마였을 때 그 y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일단 그래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심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y값이 정해졌을 때 x값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 해 입장에서 얘는 지금 순서상이 해로 나올 게 분명하니까 얘가 정해지면 얘가 정해질 거고 얘가 정해지면 얘가 정해집니다라는 입장에서 x값을 알고 있으면 y값이 나오고 y값을 알고 있으면 x값이 나옵니다라는 이런 해석들은 먼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하고 싶어? 그리고 싶어. 그려. 라고 했을 때 얘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는 얘 해를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찍어가면서 그리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얘를 그릴 때는 개형이라는 게 존재할 테니 그 개형을 뭐 해서 암기를 해서 개형을 암기를 해가지고 개형을 그릴 거야. 근데 개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계략적인 형태거든. 그러니까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야? 대충 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릴 필요 없어. 대충 그려도 괜찮아. 이차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겁니다. 라는 그런 개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우리는 편하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습관적으로 뭘 그리니? X축과 Y축을 그리지. 그런데 X축과 Y축은 왜 그려? 음. 이거 없으면 못 구하나? 어. 어디가 왠지 몰라서? 그럼 대충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X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하나의 보조선 역할을 하는 거고, X축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얘가 이제 뭐 마이너스 2였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고 이게 1이고 이게 2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좌표평면에서 여기 Y축이 또 있었을 테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값들이 지금 현재 뭐야? X가 마이너스 2인 값들이지. 이해돼? 다음 여기는 얘네들이 뭐야? X가 마이너스 1인 값들이고 얘가 X는 0인 값들, X는 1인 값들, X가 2인 값들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보조선인 여기 있는 요 녀석 지워버리고 여기는 얘가 x는 마이너스 2예요. 혹은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x는 0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굳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꼭 여기다 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에 y가 뭐야? 1인 것들. 그다음에 여기 y가 0인 것들.
마찬가지로 y가 마이너스 1인 것들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도 괜찮긴 하지. 그러면 그래프를 애시당초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대충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놓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대충 하나 그려놓고 만약에 여기에 대칭축이 만약에 x는 3이었어 라고 생각해봐 라고 한다면 내가 x에다 4를 넣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냥 얘가 3이었으니까 얘보다 한 칸 정도 떨어진 이쪽에 뭐가 있었을 게 분명하니까 4가 있었을 게 분명하니까 4를 집어 넣어가지고 나오는 어떤 값, y 값을 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들아 x축이랑 y축이 없어도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사실상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평행이동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x축이랑 y축이 있으면 갑자기 뭔가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 이게 왜 불편해지냐면 수학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오케이? 수학뿐만 아니라 관계는 진짜 많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뭐 빨개 벗고 있어도 괜찮잖아. 그치? 근데 두 명만 있어도 뭔가 어떤 격식 정도는 차려줘야 돼.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너무 내추럴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차 함수를 하나 그려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그리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혹은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벌써 x축이라는 거 하나가 추가됐을 뿐인데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두 종류에서 6종류로 늘어났지. 그럼 거기다가 내가 y축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하나 더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3개가 추가되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3개가 추가되게 되겠죠. 됐습니다. 거기다 이것도 여기는 얘가 y절편이 음수인 것도 있어. 그러면은 지금 봐봐. x축, y축이 두 개가 추가된 순간 우리는 이 이차 함수 하나 바라보는 게 되게 복잡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 자체는 애시당초 없는 게 속편해. 이런 느낌이 있어.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우린 제일 먼저 뭘 하니까 x축이랑 y축을 먼저 그리니까 예를 들어서 x-1 전체 다시 x-10 전체 제곱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어떤 이차 함수가 있었다 쳐보자 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하냐면 1, 2, 3, 4, 7, 8, 10 1, 2, 3, 4, 5, 6, 7, 8, 9 여기랑 여기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봐봐. 선생님은 여기 있는 얘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포인트 x축과 y축은 필요할 때만 그리자. 오케이? 다시 x축과 y축은 필요할 때만 그리자. 그럼 필요한 정보들을 써야 되잖아. 그지? 여기다 쓰면 되잖아. 그냥 여기는 얘가 뭐야? 10, 마이너스 9였어.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얘들아 x축과 y축은 그리는 게 아니야. 필요할 때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필요할 때만 그리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로 먼저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어때? 그리기가 편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프를 안 그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거든. 정말로 되게 신기하게 내가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줬어. 그러면은 뭔가 막 계속 보다가 마지막에 딱 선생님 그러면 질문을 딱 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그래프 안 그리면 못 풀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고 거기는 걔를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의 흐름이 되게 쉽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프를 자꾸 기피한단 말이야.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래. 누구 때문에? x축과 y축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y는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양수가 되는 모든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난 전부 다 뭐로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하나로 그릴 거야. 여기 얘가 음수가 되면 뭐로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 다시 봐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게 어렵니? 절대 안 어렵죠? 이렇게만 그리고 이렇게만 그려주세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일단 첫 번째로 줄어들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좋겠다라는 거 어느 정도 나타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 첫 번째 어떤 형이 있냐면 일반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표준형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형이 있냐면 얘는 절편형이라는 게 있어. X절편. 인수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Y는 A배의 X-M의 전체 제곱 더하기 N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Y는 A의 X-알파, X-베타라고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쟤를 절편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건데 선생님이 일단 하나만 물어볼게요. 얘들아. 2차 함수라고 하는 포멜선이라고 하는 이 도형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딱 하나 존재하는데 걔가 뭘까? 꼭지점도 물론 중요해. 근 제일 중요한 거. 한 글자일 수도 있고 세 글자일 수도 있어요. 기울기? 기울기는 직선에서 중요한 요소죠. 음.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너희가 바라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2차 함수에서 일단 이건 무조건 꼭 신경 써야 돼라고 하네요. 일단은 축, 대칭축. 대칭축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케이? 다시 봐봐. 대칭축이 중요한 요소인 이유가 뭐냐면 봐봐. 우리가 그래프를 개형이라고 해서 대충 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이 2차 함수가 있고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고 해도 이렇게 그릴 거고 y는 2x제곱이라고 해도 이렇게 그릴 거고 3x제곱도 이렇게 그릴 거야. 그지? 여기는 이 그래프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포인트가 결국 대칭축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3차함수, 4차함수 이런 걸 그리게 됐을 때 요렇게 범위를 잘라요. 그다음 여기서는 증가만 할 거고 여기서는 감소만 할 거고 여기서 증가만 할 거야. 여기서는 감소할 거야.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군요라고 이런 식으로 4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야. 무슨 말이야 여기서? 증가랑 감소하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걔는 대칭축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딱 하나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될 거는 대칭축은 무조건 표시. 이건 습관으로 완전 잡아놨으면 좋겠어. 오케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칭축,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될까? 축의 방정식이 뭐가 될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나요, 혹시? x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혹시 이거 처음 본 사람? 다 보긴 봤죠? 다시 얘의 대칭축은 얘가 됩니다. 다시 뭐라고?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대칭축은 뭐가 될까? m 좋아요. x는 m이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의 대칭축은 뭐가 될까요? 어우 좋아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첫 번째 a가 양수였어요 라는 전제가 깔리면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줄 거고 여기 대칭축은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끝. 됐어? 그 다음에 A가 음수였어요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대칭축은 뭐가 됩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끝. 됐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다 그리면 끝이야. 그 다음 표준형이었어. 그러면 얘는 A가 양수였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얘는 X는 M. 그 다음에 A가 음수였어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요렇게 요렇게 X는 M. 그런데 얘는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는 얘, 얘라고 해서 뭘 나한테 주고 있는 중이니 사실상 꼭지점의 정보를 주고 있지. 그러니까 얘 이상 얘를 m, n이라고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꼭지점을 구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뭐 하면 되겠어? 표준형으로 바꾼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다시 이 함수 입장 이걸 방정식 입장에서 본다면 x값을 알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y값 구할 수 있지. 근데 꼭지점의 x좌표는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좌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y좌표가 뭐가 됩니다? f의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를 통해서 내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지? 굳이 뭘 안 해도 괜찮아? 표준형을 안 만들어도 괜찮아. 예를 하나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 있었어 라고 생각해보자. 표준형으로 만들어도 괜찮지만 이거 대칭축 얼마야? 2죠? 이 집어넣으면 얼마? 4 마이너스 12 더하기 7이죠. 얼마니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죠? 뭐가 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잠깐만 좀 이상하네. 뭐 잘못했어? 아유 그렇지. x는 3이죠. 뭐 이상하게 나왔다 쳤어. 얘가 지금 9가 될 거고 얘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는 요점에 x는 3이 되는 거고 얘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걔를 굳이 형태를 변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절편형으로 줬다는 거. 절편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 x축과 만나는 점이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x축과의 관계를 나타낸 식인 거야, x축.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그려줘? x축을 그려줘. 여기 얘가 알파, 베타 잡아주고 a가 양수였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였을 때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x축 기준으로 알파, 베타 이렇게 그려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대칭축. 대칭축. 얘가 2분의 뭐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사실이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함수를 어떤 형태로 나한테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그릴 건지 생각해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축이라고 했으니까 축은 항상 표기해 주면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됐니? 여기까지?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차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AX의 제곱, 가장 기본형부터 시작해서 표준형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편형은 여기서 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얼마나 정확하게 그릴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 2차 방정식과 2차의 함수의 관계.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다시 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상 얘는 방정식과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시 봐봐. 일단 한번 읽어볼게. 2차 방정식의 실근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했어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x좌표 다시 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여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현상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와닿니? 이해가 되나요? 다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있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여기는 얘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라는 이 사실 여기는 이 사실이 지금 와닿나요? x축과 이렇게 만나게 된 교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이야기. 이거 와닿아. 그다음에 여기는 얘.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가 됩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지금 완벽하게 와닿고 있는 중인가요? 좋아요. 그 대답을 원했어. 잘 봐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었어. 얘가 0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해보자. 이 녀석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었어. 그 다음에 Y는 0이 있었어. 라고 생각해볼게. 요거랑 요거의 관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얘는 지금 봐봐. 여기는 얘를 함수로 보지 말고 이 자체를 그냥 x, y에 대한 두 문자짜리 방정식이라고 바라봐. 얘도 방정식이라고 바라봐. 그럼 얘는 두 개짜리 연립 방정식이 되겠지.
그죠? 요건 두 개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연립방정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 중에서 지금 y를 소거해서 y가 들어갈 자리에 0을 집어넣었어. 그 결과를 여기는 이 식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됐어? 다시. 자, 여기는 이 식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해석해도 괜찮다고? 얘와 얘의 연립을 통해서 y를 소거해서 만들어진 형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다시 뭐라고 부르고 2차 함수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얘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아, x축이라고 불러요. 그죠? y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y는 0이라는 직선은 x축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을 뭐 할 거라고요? 연립할 거라고. 연립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야? 공통된 부분을 찾아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공통을 한자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그러면 봐봐. 이거 두 개를 연립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얘를 만족하는 모든 해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다시 얘를 만족하는 해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라는 거 하나랑 얘를 만족하는 해들도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고 동시에 얘도 만족한다라는 거는 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렇다는 건 뭐야? 결국 교점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연립했을 때는 결국 뭐가 나온다는 거야? 얘와 얘가 연립의 결과로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이 나올 게 분명하긴 한데 일단 난 얘를 연립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는 얘에서 뭘 했어? y를 소거했지. 그럼 이 교점이 몇 컴마 몇 컴마 몇 이렇게 나올 게 분명한데 나는 y에 대한 정보는 이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없을 거야. 이 식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겠어? x에 대한 정보만 얻겠지. 두 개의 근을 가정해서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는 x가 알파다, x가 베타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 교점의 x좌표가 알파고 교점의 x좌표가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여기는 얘를 읽어보세요. 자, 2차 함수 여기는 얘의 그래프와 x축, 다시 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이 2차 방정식에 뭐가 됩니다? 실근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결국 실근의 개수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실근도 같지만 허근도 가질 수 있을 거야. 근데 그중에서 뭘 가지고만 생각한대? 실근 가지고만 생각한대. 왜 실근이냐면 좌표평면이란 건 수직선 두 개를 이렇게 수직으로 배치해서 만든 게 좌표평면인데 수직선에 배치할 수 있는 수는 실수거든. 오케이? 허수는 수직선에 올려놓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 가상의 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직선을 가지고 장난치겠다라는 얘기는 나는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나의 바운더리를 실수 안에 수체계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우린 중학교 때로 다시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는 판별식이 음수였을 때 근이 있어 없어? 없어라고 했었지. 고등학교 때는 실근이 없어요. 허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허근이 나온다는 건 실근이 없어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봐봐. 얘는 지금 현재 이 방정식근이 두 개가 나왔다면 교점이 두 개 있어요라는 뜻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교점이 이렇게 하나만 나왔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 근이 몇 개가 나와야겠어? 실근이 하나, 중근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x축이 여기 있고 y축, 그 2차 함수가 여기 있어서 안 만난다고 생각을 해봐. 이 안 만난다는 현상은 교점이 없어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고 교점이 없어요라는 뜻은 여기는 이 녀석의 실근이 없어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실근이 없다는 건 허근을 갖는다고 다시 해석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구나. 누구의?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구나. 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인 경우구나. 이 경우는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앞에 단어에서 2차 함수라고 하는 걸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얘를 공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겠어?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2차 함수라는 거랑 x축을
X축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실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잘 봐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번에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내가 연립하는 과정 중에서 뭘 만들 수 있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라는 걸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ax제곱 더하기 b-mx에다가 c-n은 0입니다라는 사실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하는 역할은 뭐겠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의 x좌표에 대한 정보를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담고 있을 수밖에 없겠네.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여기 2차 함수가 있었고 여기는 얘가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다시 교점의 뭐가? x좌표, x좌표는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근이 될 수밖에 실근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오케이? 지금 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 다시 오늘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잖아? 그러면 오늘 얘기는 전부 다 프리패스예요. 이거 가지고 다 생각할 수 있어. 됐어? 다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방정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 방정식 한 문자짜리 2차 방정식이라는 거랑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논하든 2차 함수와 다른 1차 함수의 관계를 논하든 2차 함수와 다른 2차 함수의 관계를 논하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y를 소거해서 한쪽으로 싹 다 몰아서 하나의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게 분명하고요.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결국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와 같을 테니 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서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교점의 개수를 바라보면서 실근이 몇 개 나오는지도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두 개의 해석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줬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예를 줬다면 방정식을 통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개 주어져 있는 게 이게 마치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청개구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2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를 물으려면 어떻게 물으면 참 좋겠니? 함수 관련된 교점 얘기를 하면서 뭘로 풀길 바래? 2차 방정식으로 풀길 바래. 거나 아니면 2차 방정식의 정보를 주면서 여기는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 여기는 이 함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함수를 바라보고 함수의 그래프들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방정식의 정보를 뽑아내기를 바라는 형식으로 두 개의 관계를 물을 수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이 두 개의 관계를 두 개의 해석을 자유롭게 이걸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완벽하게 이해해 가면은 오늘은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의 주제가 여기는 이 녀석과 여기는 얘의 주제가 지수 돼 있으면 수학 원이 되는 거고 로그 돼 있으면 수학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얘가 예를 들어 3차 방정식 3차 함수 돼 있으면 이거 수학 2가 되는 거야. 4차 방정식 4차 함수 돼 있으면 수학 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다음에 초월 함수라고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녀석들이 나오는 게 이제 미적분 과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얘랑 얘의 관계를 정확하게 너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물어보게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 두 개에 써 있는 여기는 이 말 자체가 완벽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얘들아. 읽어보면서 여기 얘가 이 함수의 그래프와 여기는 이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여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이 녀석의 실근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얘랑 얘의 교점의 x좌표로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가 곧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될 거고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면 교점의 개수를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만들어진 게 두 번째 개념입니다. 오케이? 다시. 여기서 지금 뭘 보고 있니? 2차 방정식의 근을 보고 있죠? 2차 방정식. 판별식은 얘들아 누구 거야? 2차 방정식 거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 0인 경우,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두 허근을 가져. 라고 하는 거는 실근이 두 개 있다는 얘기고 실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고 실근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는 거는 이 녀석과 X축과의 관계가 교점이 두 개였다는 소리고 교점이 한 개였다는 소리고 교점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최고층에서 양수라는 가정을 한다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얘가 음수였을 때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니까 내가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을 썼을 때 걔가 양수여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얘를 통해서 얘를 해석할 수 있고 얘를 통해서 얘를 해석할 수 있는 두 개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이 표를 보면서 양수일 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음수일 땐 이렇게 그려질 거야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 자체를 이해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돼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냐면 2차 부등식도 우리가 배웠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4x에다가 더하기 a가 있었어요. 얘가 모조리 다 0보다 크게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를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요? 그럼 잘 봐봐. 이제 부등식과의 연결고리도 한번 잠깐 간단하게 이어볼게요. 여기 있는 얘는 2차 부등식이죠.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2차 함수로서 일단 먼저 해석을 한다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 녀석은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란 말이야. 이 x축보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붕 떠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라는 해석을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이해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얘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이라는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얘는 그래프상 x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난다는 거는 뭐야? 여기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음수란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4-a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a라는 건 4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결론이야. 봐봐. 우리는 부등식을 풀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 부등식을 뭘로 해석해서? 함수로 해석해서. 거기 있는 걔를 다시 뭘로 해석해서?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그 방정식을 가지고 이 부등식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잘 이어져 있는 상황이어야 내가 적절한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오늘은 여기 있는 이 녀석, 이게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어.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걔의 개념 확장된 게 뭐겠어? 아까 말했듯이 이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겠죠. 똑같겠지. 결국 요 녀석의 그래프와 요 녀석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은 건 뭘까? 여기는 이 방정식, 즉 다 넘겨놓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얘와 얘의 교점의 x좌표가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똑같은 해석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있고 결국 실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 요거 두 개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해석을 너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게 오늘 주제 메인 테마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봐봐.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이렇게 막 목 터지게 막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거 있지.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풀리는지 그 느낌을 계속 봤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오늘은 그것만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개념 3번이라고 나와 있는 요 녀석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지? 이해가 딱 될 수밖에 없죠. 판별식이 양수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네. 판별식이 0이니까 얘는 접할 수밖에 없겠네. 왜? 교점이 하나여야 되니까. 얘는 얘가 뭐 판별식이 음수니까 실근이 없다는 소리니까 교점이 없다는 소리니까 안 만날 수밖에 없겠네. 라는 해석. 반대로 안 만나니까 방정식 만들면 판별식이 음수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해석. 얘에서 얘로, 얘에서 얘로 이런 해석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것만 오늘 하면 돼요. 되게 쉽죠? 오케이? 문제로 가봅시다. 자, 보자.
아우, 목 아파. 선생님, 여기서 왜 이렇게 갑자기 열을 내냐면, 아니, 이거를 진짜 너무나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여태까지 13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거를 이해 못 해가지고 진짜 이 쉬운 개념을, 여기는 얘를 이해 못해서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었어. 오케이? 근데 지금까지 들은 내용 자체가 어때? 쉽잖아. 할만하잖아. 이 생각을 못 할 리가 없잖아. 그지? 근데 그 생각만 정확하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가보자. 문제를 볼게요. 최고차항에서 2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대. 그럼 봐봐. 함수와 뭐야? x축을 줬죠. 함수와 x축을 줬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래? x축과 만나는 교점에 x 좌표의 합과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 해석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다시 fx는 0입니다라는 여기는 이 방정식에 됐어? 여기는 이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내가 궁금한 건 지금 x좌표의 합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궁금한 거고 알파 베타가 궁금한 거구나라고 함수의 상황을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지금 만들고 있죠. 여기까지 괜찮니?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얘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녀석을 다시 봤을 때 2차 함수를 내가 2차 방정식 자체를 완성할 수 있다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당연히 근계수 관계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그 개념을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럼 봐봐. 여기 주어져 있는 여기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 fx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a배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고차항에서는 또 2라고 줬네? 얘는 2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을 전개하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될 게 분명하니까 얘가 0이다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얘였으니까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두근의 곱은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풀어주세요라는 너무 쉬운 문제였어. 괜찮죠? 넘어가. 다음 여기도 봐봐. A, B가 유리수인 2차 함수가 있었어요. 한 근, 다시 교점의 x좌표가 얘였대 라고 줬어. 그럼 봐봐. 여기는 얘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을 가지고 장난치게 될 건데 그 교점의 x좌표가 얘였으니 여기는 얘 실근 중에 하나가 얘였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그러면 여기는 이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해봤더니 2차 방정식이 됐고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모든 개념들을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여? 무리근이 보여. 무리근이 보이니까 유리계수인지 확인해야겠죠. 근데 유리수라고 너무 대놓고 줬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다른 한 근이 1 플러스 3 루트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두 근의 합이 2니까 A는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나오겠죠. B. 이런 식으로 그냥 A랑 B를 툭툭 구해버릴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되게 쉽게 할 수 있겠죠. 지금 함수를 뭘로 해석해봤더니 방정식으로 해석해봤더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방정식의 모든 개념들을 총동원해서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뭐겠어? 이제부터 우리는 함수를 해석할 건데 그 함수의 해석을 누구로 넘겨서 방정식으로 넘겨가지고 그 방정식한테 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방정식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해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되게 중요하다 얘기한 거야. 됐습니다. 좋아요. 다음 넘어가서 문제 봅시다. 여기는 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건 무슨 뜻이겠어? 얘는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판별식은 양수고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니 여기는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은 0이니까 됐죠? 그거 두 개를 만족하는 k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너무 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좋아요. 넘어가고. 자, 다음 보자.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와 여기는 요 녀석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k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얘랑 내가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이 양수네요 라는 조건 하나 써주면 끝나겠죠. 됐습니다. 판별식이 0인 거고 판별식이 음수인 거야. k범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어? 쉽죠? 됐어. 다음 보자.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한 직선에 뭐한데? 접한데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잘 봐봐. 직선은 몇 차 함수니 얘들아? 1차 함수죠. 그럼 1차식을 난 뭐 해야겠네? 세팅해야겠네. 얘가 궁금한 거야. 그럼 미정계수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난 두 개만 구하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라고 줬니? 여기는 요 녀석이 K값에 관계없이 여기는 얘랑 항상 뭐 한다고? 접한다고 줬어요. 접한다는 건 얘랑 얘 근이 연립했을 때 근이 하나밖에 없다. 중근이 된다는 뜻이잖아. 예.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 x제곱 더하기 2k-a의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4 빼기 b는 0이라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는 정보를 쓸 수 있다는 소리고 여기는 이 녀석이 뭐라는 거야?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라는 뜻이니까 얘가 k에 대한 뭐군요? 항등식이군요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그림으로 표현. 이렇게 아, 됐습니다. 예. 오케이? 접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접한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는 얘랑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최초로 한 점에서 딱 만나는 이 순간을 접한다고 말하지. 좀 더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만난다가 되는 거야. 근데 얘도 만나긴 하는 건데 만나는 것 중에 얘는 접하는 거고 얘는 만나는 것 중에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가면 요 점에서의 그 기울기랑 같아졌을 때 기울기도 같고 y좌표도 같아. 그러면 접한다라고 다시 정의가 돼. 그거는 수학 2에서 할 얘기. 됐어? 네. 어쨌든 다시 결론. 여기는 이 등식이 결국 뭐야? K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예.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K가 있는 거랑 K가 없는 걸로 분리가 되면서 얘는 0이에요, 얘는 0이에요 라는 흐름을 또 갖겠네요. 미정계수 몇 개 있어? K 제외하고 A랑 B 두 개 있으니까 미정계수 두 개, 식 두 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선생님 K는 2차식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요 녀석 제곱하면 4K 제곱이고 빼기 4K 제곱할 거니까 1차식 되겠네요. 까지도 확인해 주면 좋겠다. 됐어? 그런 식으로 미리 보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해석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발전 문제도 되게 쉽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 음. 자, 얘는 또 무슨 얘기야? 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P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여기서는 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볼게, 얘들아.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나. 선생님이 그 근계수 관계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왜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두근의 차까지 외워주면 좋다고 했었잖아. 두근의 차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이 활용된다고 했었잖아. 특히 이제 이 길이와 관련된 얘기로 되게 많이 활용이 되거든. 네. 그럼 다시 한번. 자,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축. 좋아요. 이차 함수에서는 축을 빼고 논할 수가 없어. 일단 축은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기울기 맞아. 기울기가 되게 중요해. 기울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죠? 뭐야? 얘가 변할 때, x가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해.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거를 의미합니다. 요거 분의 요거.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1이라고 딱 정해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1이었을 때 여기서 2만큼 올라가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2짜리인 거고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1만큼 떨어지잖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5만큼 올라갔어. 그럼 얘는 기울기가 5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있잖아. 직선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직선을 봤을 때 항상 우리는 뭘 관찰해야 되냐면 당연히 여기는 이 기울기가 몇인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쟤는 기울기가 2라고 준 거잖아. 그럼 잘 봐봐. 얘는 한 이 정도 되는 기울기를 가진 직선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가 몇 대 몇입니다라는 뜻이라고? 1대 2란 뜻이야. 여기는 이 길이가 L이었잖아?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L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정보를 나한테 항상 전달해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생각을 못하면 되게 슬퍼요. 오케이? 봐봐. 만약에 있잖아. 내가 여기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이 길이가 궁금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오케이? 이 길이는 얼마겠어? 그렇지. 루트 5L이지. 그럼 나는 뭐만 알면 끝이야? L만 알면은 여기는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됐어? 그럼 잘 봐봐. 우리가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도 x축, y축 안 그리니까 되게 편하게 그릴 수 있고요.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 직선 기울기 2짜리였어. 그럼 대충 이렇게 기울기 2짜리를 하나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요 교점을 각각 이거 하나를 P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얘를 지금 Q라고 생각했어. 됐어? 그다음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뭔지 아직은 몰라. 이 상황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이 녀석이 현재 궁금합니다. 라고 준 거야. 됐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면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항상 기울기를 준 직선은 나한테 직각삼각형을 항상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가 몇 대 몇? 1대 2입니다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얘가 K라면 여기는 얘가 2K가 될 거고 여기는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루트 5K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나는 여기는 이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거기다 루트 5배를 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됐어? 그런데 여기는 이 교점을 가정한다.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2x 더하기 k는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해서 이 두 개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잖아? 그럼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란 소리고 교점의 x좌표가 베타란 소리니까 이 길이가 곧 뭐가 되는 거냐면 두근의 차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두근의 차만 구할 수 있다면 거기다 루트 오배를 하면 그대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 값 자체를 줬으니까 괜찮았는데 다른 한근 구해버리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얘를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면 두근의 차공식을 활용하면은 두근의 차공식 곱하기 루트 5배를 해주면 그냥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가보자. 그럼 여기는 이 상황을 다시 봐봐. 여기는 얘가 뭐였다고?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근의 의미는 뭐라고? 집어넣으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미 k 값은 구할 수 있게. 그러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0이 되니까 k는 얼마?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1과 2라는 근을 갖겠죠. 아 그럼 여기는 얘가 뭐였구나? 2였구나. 됐어?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란 소리? 3이란 소리.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란 소리? 루트 5의 3배가 됩니다. 라는 소리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나한테 주는 정보도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직선에서 기울기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넘어가. 그럼 두 이차함수 사이의 위치관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 그러면 얘랑 얘 교점이 두 개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는 얘다라고 해서 연립해서 풀어버렸을 때 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는 소리니까 그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군요라는 조건을 써버렸을 때 K의 뭘 구할 수 있겠어?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그 K의 범위를 통해서 정수 K의 최대값은 당연히 구할 수 있겠네요. 해서 끝났죠. 됐습니다. 까지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오케이.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를 되게 열심히 설명했어. 지금 기운이 쪽 빠진다, 진짜. 진짜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해됐어? 오늘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알겠어? 오늘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메시지 뭐예요? 2차 방정식 그릴 때 다시 y축이랑 x축 안 그려도 되고 오케이. 이제 그 2차 방 이제 2차 방정식과 어, 한별식 차함수와의 관계를 볼 수 있다. 맞아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다시. 첫 번째 했던 얘기는 함수의 그래프는 편하게 그려주세요. 이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대칭축. 그 다음에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기울기.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라는 거랑 2차 방정식의 관계 자체를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거나 그 2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거나 지금처럼 2차 함수랑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 함수랑 다른 어떤 함수 간의 관계로서 생각을 했을 때 이해되죠? 그럼 얘랑 얘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y좌표를 생각하지 않고 y는 소거할 거니까 x좌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한 게 얘네들의 연립입니다라고 생각해서 연립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연립 방정식의 실근이 곧 얘랑 얘의 교점의 x좌표가 될 수밖에 없어. y좌표는 내가
지금 당장은 구할 수 없어. 그냥 단순히 X좌표만 구할 수 있어. 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X좌표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X좌표의 개수가 결국 교점의 개수가 될 게 분명하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실근의 개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교점의 X좌표의 한 근이 만약에 무리근이었어. 그럼 결국 얘는 2차 방정식까지 해석이 돼서 혈내근 개념까지도 해석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개의 교점에 두 개의 근 사이의 어떤 관계를 줬어. 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의 합과 곱이나 차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생각하려면 여기는 얘랑 얘를 또 마찬가지로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결국 2차 함수랑 어떤 다른 함수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거기는 걔는 2차 방정식 쪽에서 해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2차 방정식에서 해석이 너무나 다양했으니까 그 모든 다양한 해석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적용시켜서 같이 해석할 수도 있었던 거다라는 그런 흐름까지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거기까지 하면은 지금 이런 문제 자체가 너무나 쉽고 편하게 해석이 되면서 구해지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아, 힘들어.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최대 최소라고 하는 진짜 또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건 되게 쉬워요. 최대 최소는. 고생했습니다.